저는 30년간 시니어 운동 재활을 연구해온 박사 박선우입니다. 무릎과 허리를 잃고 운동을 포기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약보다 더 큰 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큰 부상을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만나며 운동 안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대부분의 분들이 운동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더 강하게, 더 오래, 더 무겁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전혀 다른 운동 법칙이 적용돼야 해요. 관절은 보호하면서도 근력은 유지할 수 있는 똑똑한 운동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운동 6가지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 경험을 한 줄 남겨주세요. 얼마 전 제 지인의 아버님, 72세 이영호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운동을 즐겨오신 분인데요. 은퇴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새벽에 조깅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30분씩 뛰고 나면 기분도 상쾌하고 체력도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셨죠.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무릎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처음엔 가볍게 생각하셨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야 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든 거죠. 반대로 같은 모임의 68세 김미정님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셨어요. 원래 무릎이 약해서 걷는 것도 불편해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조깅 대신 수영을 선택하셨어요. 처음엔 물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 하셨지만 수중에서는 무릎에 부담이 없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6개월 후 김미정님은 오히려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체력도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작한 운동인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달랐을까요? 바로 운동 선택의 차이였어요. 하나는 관절에 무리를 주는 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이었던 거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운동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운동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관절을 지키면서도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운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시니어가 피해야 할 운동 6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운동들은 젊을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근육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줄넘기나 트램펄린 같은 점프성 운동부터 살펴볼게요. 점프할 때마다 우리 무릎에는 체중의 2배에서 3배까지 하중이 실립니다. 70kg 몸무게라면 무릎이 200kg 넘는 충격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점프성 운동을 지속할 경우 무릎 손상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실제로 66세 박정호님은 매일 줄넘기를 하다가 무릎 연골이 닳아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어요. 처음엔 운동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몇 달 후 무릎이 붓고 아프기 시작한 거죠. 점프 대신 수중 운동이나 평지 걷기로 바꾸시면 똑같은 심폐 강화 효과를 얻으면서도 관절은 보호할 수 있어요. 만약 발목과 무릎에 통증이 반복된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줄넘기를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헬스장에서 하는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도 조심해야 해요. 무거운 아령이나 바벨은 어깨, 허리, 무릎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연구팀 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어깨에 힘줄 파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중 상당수가 고중량 웨이트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70세 이은영 님도 헬스장에서 무거운 아령을 들다가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되셨어요. 젊은 사람들 따라서 같은 무게로 운동하시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힘줄과 인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강도로 운동하면 안 돼요. 밴드 운동이나 맨몸 근력 운동으로 바꾸시면 관절에 무리 없이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중량만 사용하시길 바라요. 혹시 무게에 욕심을 내신 적 있으신가요? 바닥에 무릎을 꿇는 동작들도 위험해요. 나이가 들수록 무릎 연골이 점점 얇아지면서 압력에 취약해지거든요.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도 시니어에게는 무릎 꿇는 동작을 최소화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74세 최경수님은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시다가 관절염이 악화되셨거든요. 무릎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자연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자나 매트를 활용한 스트레칭으로 바꾸시면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무릎을 지킬 수 있어요.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동작을 중단하세요. 여러분은 무릎 꿇는 동작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요가나 스트레칭을 과도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허리를 과도하게 뒤로 젖히거나 목을 꺾는 자세는 척추 신경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미국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요가 참여자 중 30%가 허리 통증이 악화됐다고 나와 있어요. 65세 한지연 님도 요가 수업에서 허리를 과도하게 젖혔다가 신경통이 생기셨어요. 유연성을 기르려는 마음은 좋지만 무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자세나 무릎 당기기 같은 안전한 동작으로 바꾸시면 부상 없이 유연성을 기를 수 있어요. 통증을 느끼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혹시 요가할 때 허리나 목이 아팠던 경험 있으신가요? 장시간 걷기나 등산도 조심해야 할 운동 중 하나예요. 하루에 2만 보 이상 걷거나 장거리 등산을 하면 무릎과 심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대한노인병학회에서는 장거리 등산 후 연골 손상이나 심혈관 사고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71세 김동찬님은 매주 산행을 즐기시던 분인데 장거리 산행 후 무릎 연골이 손상되어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걷기 운동은 좋지만 너무 오래 하거나 가파른 길을 걷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평지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조절하시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에요. 가파른 산길이나 장시간 운동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걷기 시간을 얼마나 유지하고 계신가요? 태권도나 킥복싱 같은 격투기나 충격성 스포츠도 시니어에게는 위험해요.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매우 크거든요. 미국 노인 스포츠 연구 결과를 보면 격투 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골절 발생률이 훨씬 높다고 나와 있어요. 69세 송미자님은 취미로 킥복싱을 배우시다가 손목이 골절되셨어요.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됐지만 부상 위험이 너무 컸던 거죠. 태극권이나 타이치 같은 균형 운동으로 바꾸시면 똑같이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얻으면서도 안전할 수 있어요.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충격성 운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충격성 운동을 아직도 이어가고 계신가요? 이렇게 시니어분들이 피해야 할 위험한 운동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운동들을 어떤 안전한 방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대체 방법과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에게 맞는 안전한 운동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운동들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수중 운동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의 부력 때문에 체중 부하가 크게 줄어들어서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거의 없거든요. 물속에서는 몸무게가 10분의 1 정도로 가벼워져요. 그래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수영뿐만 아니라 아쿠아로빅도 좋아요. 물의 저항을 이용해서 근력도 기를 수 있고 심폐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만 수영장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들어가고 나올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잡이를 꼭 잡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수영장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지 걷기도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심혈관을 강화하고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거든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중요한 건 평지에서 걷는 거예요. 오르막길이나 계단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속도도 천천히 하시면 돼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하루 30분씩 주 5회 정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무리해서 장시간 걷거나 빠르게 걷는 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보통 얼마나 걸으시나요? 밴드 운동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안전한 근력 운동이에요. 탄성 밴드의 저항을 이용해서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인데요. 무게를 들지 않아도 되니까 관절에 부담이 없어요. 저항의 정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본인 체력에 맞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팔 근력을 기르려면 밴드를 양손으로 잡고 좌우로 당기시면 되고요. 다리 근력을 위해서는 의자에 앉아서 밴드를 발에 걸고 다리를 앞으로 뻗으시면 돼요. 어깨나 등 근육도 밴드 하나로 충분히 운동할 수 있어요. 다만 무리하게 당기시면 안 돼요. 적당한 저항감이 느껴질 정도로만 하세요. 밴드 운동 해보신 분 계신가요? 태극권이나 타이치는 균형 감각을 기르는데 최고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천히 흐르는 듯한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관절에 무리가 전혀 없거든요. 동시에 집중력과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어서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의 협응 능력도 좋아져요. 여러 근육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정신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에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한 번에 20분 이상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실내에서는 요가 매트를 깔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근처에서 태극권 모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맨몸 근력 운동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아령이나 바벨 없이도 충분히 근력을 유지하고 기를 수 있거든요. 본인 체중을 이용하는 거라서 무리한 중량으로 인한 부상 위험이 없어요. 벽을 이용한 스쿼트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들기 같은 동작들이 대표적입니다. 벽 스쿼트는 벽에 등을 대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인데요. 일반 스쿼트보다 무릎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허벅지 근력을 기를 수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뻗었다가 내리는 동작도 좋습니다. 팔 근력을 위해서는 벽을 이용한 팔굽혀 펴기도 할 수 있어요.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맨몸 운동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자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정말 많거든요. 다리 근력을 기르는 의자 스쿼트, 팔 근력을 위한 의자 팔굽혀 펴기, 복부 근력을 위한 의자 잇몸 일으키기 등이 있어요. 균형을 잡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특히 안전한 운동법입니다. 의자의 팔걸이를 잡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동작만으로도 하체 근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어요.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코어 근육 운동이 됩니다. 의자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다만 의자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것을 사용하셔야 해요. 스트레칭도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효과적이에요. 무리한 스트레칭보다는 가볍게 근육을 이완시키는 정도가 좋습니다. 목과 어깨, 허리, 다리 순서로 천천히 스트레칭해 주세요.
각 동작마다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절대 아픈 지점까지 늘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드는 정도에서 멈추세요. 호흡도 중요해요. 스트레칭 할 때는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시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대체 운동만 잘 선택해도 관절과 심장을 지키면서도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상당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최고의 운동이거든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운동 6가지와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 대체 운동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잘못된 운동 습관이 가져오는 위험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점프성 운동은 무릎 연골 손상을, 고중량 웨이트는 어깨와 허리 부상을, 무릎 꿇는 동작은 관절염 악화를, 과도한 요가는 척추 신경 압박을, 장시간 걷기는 무릎과 심장과 부하를, 격투기는 골절과 낙상 사고를 불러올 수 있어요. 이런 운동들을 계속하시면 건강해지려다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운동을 선택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수중 운동으로 바꾸시면 무릎 부담 없이 심폐 기능이 좋아져요. 평지 걷기로 바꾸시면 심장이 튼튼해지면서도 관절은 보호됩니다. 밴드 운동을 하시면 안전하게 근력을 기를 수 있고요. 태극권이나 타이치를 하시면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낙상 위험도 줄어들어요. 맨몸 운동으로 바꾸시면 부상 걱정 없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운동의 목표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더 강해지고 더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해서 부상당하면 본래 목표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법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다치면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젊을 때는 며칠 쉬면 금방 나았던 부상도 나이 들면 몇 달씩 가기도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30년간 시니어 운동 재활을 연구해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강하게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본인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해요. 아픈 곳이 있으면 그 부위는 피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운동할 때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 몸 상태도 다르고 운동 경험도 다르거든요. 본인에게 맞는 강도로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하고 계신 운동 중에서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을 주는 게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중단하세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평지 걷기와 밴드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걷기는 집 근처 평평한 길에서 20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밴드는 인터넷이나 스포츠 용품점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운동만 꾸준히 해도 6개월 후에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건강한 운동은 아픈 게 아니라 기분 좋은 거예요. 운동 후에 몸이 개운하고 기분이 상쾌해야 제대로 된 운동입니다. 만약 운동 후에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하다면 그건 잘못된 운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시간에는 잠들기 전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숙면에 도움이 되는 저녁 운동 습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잠은 모든 건강의 기본이거든요. 운동과 수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시간에 어떤 운동을 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운동 습관을 남겨주세요.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힘드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길 바라요.